2020년 3월, 2020년 6월 고3 모의고사 한번 봅시다. 2020년 6월 38번 보다시피 문장 삽입 유형이지. 이렇게 문장 삽입하는 유형은 굉장히 쉬운, 그러니까 명확히 정답이 되는 힌트가 존재하는 유형들이 있지. 예를 들어서 연결사가 존재하는 것 같은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명확히 정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답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보인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좀 배점을 낮추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좀 생각하기 어려운 것들은 3점 배점으로 유의하는데, 지금 평가원에서는 38번 문제를 3점 배점이 아닌 2점 배점으로 했단 말이야. 그러면 평가원에서 볼 때 이 문제를 내는 정도의 사람들의 수준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 거다, 명확하게 어떤 정답이 딱 보일 거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낸 거라고 보이죠. 자,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그해 2020년 6월 모의고사에서 오답률이 71.4%에 달했던 3위에 해당하는 오답률이 높았던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이건 수특 영어 독해, 그해 수특 영어 독해의 직접 연계였거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답률이 높았다는 거. 근데 직접 연계라는 말이 얘야 있잖아. 그 지문에 그 문제를 그대로 쓰겠다는 게 아니라 지문을 조금 변형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변형하고 그다음에 문항도 변형할게 이거였거든. 문항도 변형할게. 그러니까 문제 유형도 변형할게. 문제 유형 변경이었죠. 변형. 물론 지문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지문을 변형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혹은 어쨌든 유형을 변형시켜서 몇 쓰는 걸 가지고 직접 연계라고 해. 근데 어쨌든 평가원에서는 이 문제를 직접 연계로 내서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했을 텐데, 실제 문제에서는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에 속했다는 거. 자, 38번 문제를 한번 봐봐.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수험생과 평가원의 그런 생각 차이는 어떤 건지 한번 봐보자. 이렇게 얘기하지. 첫 번째 그 박스글에서 주어진 문장에서 Compounding the difficulty now more than ever is what ergonomists call information overload, where a leader is overrun with inputs via emails, meetings, and phone calls that only distract and confuse her thinking.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단어는 다 알아야 되죠. 일단 compound라는 단어는 뭐뭐를 가중시키다입니다. 뭐뭐를 가중시키다. 그치? 가중시키다. 그 다음에 여기서 now more than ever인데 이게 부사구로 이렇게 한번 끊긴다고 봐야 돼. more than ever. 그죠? 그 다음에 ergonomist라고 하는 건 밑에 인간공학자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overrode, where a leader overrun이란 단어도 압도하다, 뭐뭐를 압도하다라는 뜻의 동사예요. 그 다음에 input이란 단어인데 이 input이 말이야, 기본적으로 우리는 투입이라는 뜻을 알고 있는데 이 뜻 말고도 조언이라는 뜻도 있다. 그래서 지문에서는 조언이라는 뜻으로 쓸 거다라는 거 확인이 돼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단어의 뜻이 여러 개라면 뜻을 여러 개 다 알고 있는 게 규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일문이든 그 블랙라벨이든 아니면 어떤 단어든 간에 단어를 한 개 이상으로 계속 외우라고 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인풋으로 써서 그냥 단순 투입이라고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더더욱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거지. 자, 문장 구조는 이렇게 돼요. 컴파운딩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해줄 겁니다. 다음에 동사이고 what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여기까지 연결돼. 근데 그 안에 ergonomist가 주어 call 나왔고 뒤에 단어가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 얘는 목적격 보호가 되고, 그래서 이게 뭐뭐 하는 것이라는 목적어가 되네. 목적격이 되네. 그 다음에 컴마 써서 where를 쓴 걸 보니 이 자리가 결국 관계 부사인 건 맞는데 계속적 용법으로 썼구나. 그래서 where이라는 단어가 결국 그리고 그곳에서 and there인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때 there는 뭘 지칭하는 거야?
information overload를 말할 거죠. A reader는 is overrun with input 인 겁니다. 그 다음에 that 뒤에서 distract라는 동사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때 대시 관계대명사 역할을 해줄 거야. 그러면 뭘 꾸며줄 건가 봤더니 이 하이픈으로 연결된 거 제외하고 나왔던 input 얘를 꾸며주는 거죠. 결국 조언을 꾸며주는 겁니다. 그럼 해석이 이렇게 되지. 자, 이제까지보다 더 이제까지보다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인간공학자들이 정보의 과부하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리더는 그녀의 생각을 분산시키고 흐트러뜨리고 혼란스럽게만 하는 이메일이나 미팅이나 전화 등을 통해서 오는 그런 조언들로 압도되어진다 라고 하죠. 자, 문장 구조는 이렇게 되고 해석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정보의 과부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말이야. 이건 정보의 과부하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즉, 이 주어진 문장은 정보의 과부하에 대한 얘기였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더해주는 것은 결국 정보의 과부하였다라는 거. 이걸 기억하고 다음 문제를 봐봐. 주어진 문장은 이렇게 시작하네. Clarity is often a difficult thing for a leader to obtain. 이 문장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for 의미상 주어가 투동사 원형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나옵니다. 그래서 리더가 얻기에 어려운 것이다. 명료성이라고 하는 건 명료성이라고 하는 거죠. 명료성이라고 하는 건 리더가 얻기 어려운 거래. 왜 얻기 어려운 걸까? 혹은 왜?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죠. Concerns of the present tend to seem larger than potentially greater concerns that lie farther away. 자, 문장에서 concerns가 문장의 주어가 되고 of the present가 걸로 묶이겠죠. 그래서 present라는 단어가 앞에 관사 더를 붙였으니까 이건 명사로 썼다는 거 확인돼요. 그 다음에 tend 동사 뒤에서 to seem이라는 문장이 왔죠. tend 동사 원형. 그 다음에 이 형식 동사 뒤 형용사 왔는데 여기 비교급 써서 이거보다 더 땡땡한이네. 자, potentially 하게 greater 한 concerns였죠. 근데 어떤 concern이었어? lie였거든. lie는 레인을 변화하는 3단 변화를 하는 자동사였죠. 놓여있다. 그런데 farther이었거든. 더 멀리 떨어져서 놓여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의 우려사항들, 걱정들은 더 멀리 떨어져서 놓여있는 잠재적으로 더 큰 우려사항들보다 더 크게 보여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 크게 보여지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즉 결국 뭐야? 걱정사항들이 어떤 우려사항들이 현재가 더 크게 보여진대 라는 거죠. Some decisions by their nature present great complexity whose many variables must come together in a certain way for the leader to succeed. 자, 이 문장도 보세요. Some decision이 문장의 주어가 되고 by 전명구가 갈로로 묶이면서 present가 동사로 쓰였어. 아까 present는 명사로 썼잖아. 이번에 present는 동사로 써서 제시하다입니다. 제시하다. 뭔가를 제시하다, 보여주다. 그래서 우리가 presentation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야. 자, great complexity를 보여줬는데 who's였단 말이야. 결국 이 who's라는 건 결국 and their이라는 소유격과 같고 이때 their은 뭘 지칭하는 거야? 결국 결정들이죠. 이러한 것들이 must come together까지가 동사로 완성됐어. 그 후에 붙을 거야. 그쵸? come이 일단 자동사인 거 확인한단 말이야. 그러면 certain way가 in a certain way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법을 계속해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야. come이 자동사인 거 확인해야 해. 그러니까 자동사인 게 네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돼. 그래서 a certain way가 in a certain way로 썼구나, 부사로 썼구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way 뒤에서 for 전명구가 들어와서 의미상 주어 또 동사 원형이 이제 way를 꾸며주는 형용사용법이 되겠죠. 그럼 이렇네.
본질상 그러한 결정들은 더 큰 복잡성, 더 엄청난 복잡성을 제시하는데 그러한 결정들의 많은 변수들은 앞에 나왔던 그 리더가 성공하기 위한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결합되어져야 한대. 즉 함께 와야만 한대 라고 하죠. 보이니? 자, 여기를 잠깐 다시 볼게. 지금 앞에서 이 박스글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다고? 정보의 과부하에 대해서 얘기했대.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명료성은 리더가 얻기에 어려운 거래. 왜 얻기 어려워? 라고 했더니 첫 번째로 현재 있는 우려사항들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러한 결정들, 그치? 이러한 결정들은 많은 변수가 있어. 그 많은 변수들이 결국 우리한테 정보의 과부하가 되어서 다가오는 겁니다. 그치? 근데 alternatively라고 했어요. alternatively라는 말이 뭐였냐면 이게 원래는 alternatively라고 쓰면 대신에 라고 쓸 수 있죠. 대신에 제가 쓸게 alternative 대신에. 그런데 얘가 앞에 했던 거에 대해서 두 번째 대안을 소개할 때 사용하기도 해요. 즉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아니면 이런 뜻으로도 쓸 수가 있고 지금 우리는 이런 뜻으로 썼어요. 그게 아니면 그렇죠? Alternatively, the leader's information might be only fragmentary, which might cause her to fill in the gaps with the assumptions, sometimes without recognizing them as such. 자, 일단 문장을 보세요. 일단 might be가 동사가 되고 only fragmentary가 보어가 돼요. 자, 그리고 그것이었지. 그리고 그건 might cause 목적어가 이렇게 하도록 유발한대. fill in 이 한 세트의 동사입니다. fill in이 동사. fill in the gaps. 근데 뭘로 채울 거야? assumption. 때때로 without recognizing them 그러한 추정들 없이죠. as such를 한 단어로 그렇게 라고 쓸 겁니다. 그렇게. 그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되네. 그게 아니면 리더의 정보는 오직 단편적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녀로 하여금 그 공백을 추정으로 채우게 유발할지도 몰라. 그리고 때때로 그런 것으로 추정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추정으로 그 공백을 채우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정보가 단편적이라는 건 정보가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다는 거고 그러면 결국 정보를 넓게 보지 못한다는 거지. 그치? 확장해야 돼. fragmentary가 뭐냐고 써? fragmentary가 단편적인 거였거든. 그럼 결국 한쪽으로만 본다는 거잖아. 그럼 결국 정보가 다양하지 않다는 않음을 표현한 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정보의 부족을 얘기한 거죠. 자, 아까 박스글에서는 정보가 과부하였다면서. 그런데 이번 글 뒤에서는 정보가 부족하다면서. 그런데 이번 앞문장에서는 많은 변수들이 함께 온다라고 해서 이 많은 변수들이 결국 정보의 과부하라는 거죠.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변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다는 거고 그 말은 결국 정보의 과부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많은 정보의 과부하를 지칭하면서 글의 흐름을 바꿔놓는 alternatively 많은 문장 이하 내용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될 겁니다. 그치? 비교적 평가원은 쉽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정답이 드러났거든. 그래서 정보의 과부하와 정보의 단편적, 정보의 부족이라는 파트로 정확하게 나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읽기에는 그게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치? 자, 나머지 문장도 보세요. And the merits of a leader's most important decisions by their nature typically are not clear cut.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다른 설명을 들어가는 거죠.
리더의 가장 중요한 결정들, 즉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의 이점들은 본질상 일반적으로는 명확하지 않다. clear cut, 명확한, 그래서 명확하지 않다. 대신에 instead those decisions involve a process of assigning weight to competing interests and then determining based upon some criterion which one predominates. 자, 여기서 먼저 보세요. 대신에 그러한 결정들, 앞에서 나왔던 이러한 결정들이겠지. 그러한 결정은 이러한 과정을 수반해. 그래서 이러한 결정은 이러한 과정을 수반해. 어떤 과정이야? 라고 해서 of ing가 왔어요. 이때 ing가 여기 and, 컴마 뒤에서 요 ing가 나오잖아. 여기 그럼 나오는 ing는 누구랑 병렬 구조인가? 인데 앞에 나오는 compete라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때 compete는 형용사 역할을 해줄 거야. 즉 interest를 꾸며주는 형용사예요. 즉 이때 ing만 동명사였고, 그러니까 사실은 assigning 하고 determining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그치? 그 다음 또 하나, based on이나 based upon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건 뭐 기본이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which one이 나오는데 이때 which를 말이야 관계대명사로 본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관계대명사라고 생각해서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니까 목적어가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얘야 사실은 만약 관계대명사였다면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하는데 앞에 선행사가 없잖아. 그쵸? 바로 동사부터 시작했다고. 왜냐하면 컴마로 괄호로 빼줄 거니까요. 그럼 결국 선행사가 없는 불완전 문장인 거란 말이야. 말이 안 되죠. 그럼 이때 위치는 무슨 역할을 해줄 거야? 어느 것이라고 하는 형용사 역할을 해주는 거죠. 즉 의문 형용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predominate는 자동사로 쓰였다는 거 확인이 되고, 의문사 플러스 명사절이 이 determine이라는 동사 뒤에 왔다는 것도 확인이 돼요. 즉 그래서 어느 것이 우세한지를 결정하는 거다 라는 문장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치? 자, 대신에 리더들의 가장 중요한 그런 결정들은 assign to 어디에 뭐뭐를 두는 거죠. 할당하는 거니까. 즉 상충되는 이익에 무게를, 비중을 두고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어떤 이익이 우세한지를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포함한다. The result is one of judgment and of shades of gray, like saying that Beethoven is a better composer than Brahms. 자, the result is one of 나왔는데 이 one of 보고 뒤에 복수명사 안 왔잖아. 그런데 이 one of만 보고 뭐 중 하나라고 착각하면 안 돼. 절대로. 아이고. 그치? 우리들의 가장 흔한 착각 중에 하나예요. 자, 어쨌든 결과는 판단의 것이야 라고 해서 이때 원이 그냥 단순 부정대명사, 그러니까 지칭하지 않은 어떤 대명사를 지칭하는 거, 그래서 단순 부정대명사 뭐뭐 하는 것으로 확인돼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것이야. 그 결과는 판단의 것인데, 즉 grays of shade죠. 그러니까 회색의 그림자들인데 shade가 말이야 그림자라는 뜻이 당연히 있지. 그런데 또 하나의 뜻은 미묘한 차이를 말할 겁니다. 미묘한 차이. 그래서 회색의 미묘한 차이들의 것이라는 거야. 즉 베토벤이 브람스보다 더 나은 작곡가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미묘한 차이의 것이다 라고 했죠. 자,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했더니 결국 주제는 이거였어요. 명료성이라는 건 리더가 얻기에 힘든 거야. 왜 힘들어? 첫째, 현재의 우려사항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어려워. 명확하게 결정하기가 어려워. 그 다음 둘째, 왜 어려워? 정보가 너무 많아. 그치? 정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어려워. 또는 정보가 너무 부족해. 어떤 정보가 너무 fragmentary, 부족해. 그치? 또는 어떤 정보에 대한, 어떤 판단에 대한 이익이 명확하지 않아. 어떤 결정에 대한 이익이 명확하지 않아. 그래서 그 이익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즉 결과를 어디에 두는지, 어디에 비중을 주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모호해진다 그랬거든. 그치? 그래서 결국 이 말은 첫 번째 주제문에서 나 했었죠. 명료성이 어려워. 리더가 어떤 명료성을 갖추기가 어려워. 왜 어려워? 이런 이유 때문에 어려워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됐니? 정답은 아까 2번이었다 그랬고 2번을 기준으로 정답의 정보의 과부하와 정보의 부족이라는 말로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보의 과부하. 자, 그래서 문장 이해도 혹은 문법 구조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러한 수준의 문제가 또다시 반복이 될 거야 분명하게. 그치? 그러니까 너가 우리가 적어도 1등급을 바라고 혹은 2등급 후반 정도의 안정적 정도를 바란다면 문제를 좀 더 꼼꼼하게 해석하고 이 문제를 해석해서 정답이 왜 이건지에 대한 그 이해, 논리적인 거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그냥 읽지 말고 왜 정답인가? 왜 하필 여기에 들어가서 정답인가를 꼭 생각하면서 읽도록 해야 돼. 알겠죠? 꼭 생각하면서 읽도록 합시다.